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안양 대 이제 경남.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네.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이스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지금 현재 지금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지금 이제 7위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크게 추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우승권 경쟁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좀 최근에는 크게 무너지면서 많이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이스가 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안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전남 상대로 이제 3대2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 초반에 이제 전남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 두 골을 실점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수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뭐 경남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최근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최근 양 팀이 맞붙을 때마다 거의 뭐 매 경기가 좀 굉장히 좀 템포가 빨랐어요. 좀 그러면서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도 비록 지금 뭐 비가 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템포 자체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역시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두 팀 다 이렇게 수비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인 안양이 지금 정배를 받았는데, 하지만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결과를 내고 있는 경남이 좀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현재 뭐 안양보다는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경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가 이제 오는 게 약간 고려 사항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어누바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많이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만약에 이 두 팀의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남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오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양 대 경남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이제 충남 아산 대 이제 전남.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용병 수비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 이제 경남과의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는 출전을 못하는 그런 전남의 수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안양 상대로 4대3 역전승을 거뒀긴 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의 마지막 골은 아산 수비수가 이제 클리어링한 공을 이제 안양 골키퍼가 이제 공의 착지 지점을 놓치면서 굉장히 좀 운이 좋게 들어간 골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골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뭐 무승부가 날 만한 경기였는데, 운이 좋게도 좀 아산이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경남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명의 선수가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남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좀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전남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느 정도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좀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굉장히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잠시만요. 네. 어쨌든 뭐 득점 기회도 이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충남 아산보다는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전남이 좋은 그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양팀 다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를 했지만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마지막에 운이 따른 반면,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승리를 거두면서 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도 전남이 이제 충남 아산보다 많이 우세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나 이런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전남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전남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뭐 한번 고배당으로는 저는 무승부 도전 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남 프랜승의 이제 무승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천안시티 대 이제 부천. 우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이동희 선수와 이제 안재준 선수가 결장 중이고, 이제 뭐 안재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 지금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당분간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만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시즌 두 번째 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천안시티가 이제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좀 초반부터 흐름을 잘 잡아 이제 승리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3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김포와의 경기에서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좀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여전히 일단 부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굉장히 좀 좋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도 그래도 최근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 좀 반등의 여지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은 부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지금 근데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도 성수님 반갑습니다. 네,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좀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은 이런 부천이라고 해도 천안시티 상대로 좀 원정에서는 약간 쉽게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천안시티가 지금 부천 상대로 약간 김성수 19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수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바로 빠르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 쪽지 하나는 이제 오후 경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두 번째 쪽지는 챔피언스 리그랑 그리고 내일 있을 MLS 미국 축구에 대한 조합이나 이제 추천표까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부천 햄무,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천안시티가 부천 수비를 좀 뚫기 많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천안에 또 비가 좀 오기 때문에 이런 약간 기후적인 변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K리그2 세 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코펜하겐.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큰 결장자 X. 자,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자국 리그나 이제 대회 상관없이 좀 계속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지금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갈라타사라이가 좀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이 현재 지금 원정에서도 좀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껏 상대했던 팀들과는 달리 좀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는 좀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홈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좀 평균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코펜하겐이 좀 수비를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에서 계속해서 좀 막히는 모습도 좀 어느 정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력도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더 좋고, 그리고 최근 경기력, 그리고 흐름,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그런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좀 갈라타사라이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갈라타사라이 승. 네, 그리고 요거 2.5 기준은 한번 저득점 라인 보는 경기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타사라이 승 대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경기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맨유. 자, 현재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이어, 그리고 게이루, 그리고 이제 코만까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루크쇼, 바란, 마운트, 그리고 안토니, 산초 등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넨도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맨유가 훨씬 더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죠. 네, 결장자가 좀 많은 상황이 그런 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좀 해리케인이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레반도프스키 이후 확실한 그런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었는데, 최근 이제 케인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미넨의 그런 좀 공격수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한 좀 골게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득점력에서도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아이고, 소치사랑님 반갑습니다. 왜냐면 최근 뭐 아스날,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줄곧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수비에서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는 이제 홈에서 미넨이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미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수비가 안 좋은 맨유가, 네, 소지사랑님 49개 있어도 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맨유가 좀 미넨의 공격을 막는 데는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동성 있는 그런 선수들 상대로 소지사랑님 별풍선 49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49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바로 빠르게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이제 쪽지 다 보내드렸으니까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쪽지함에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따로 이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별풍선 49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수비가 안 좋은 맨유가 뭐 미넨의 공격을 막는 데는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발빠른 선수들에 대한 그 대응이 거의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지난 경기들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수비에서 애먹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솔직히 지금 별다른 코멘트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뭐 경기력부터 분위기까지 모두 미넨이 다 우세하기 때문에 맨유가 이제 미넨 원정에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 미넨 승, 그리고 3.5 기준은 네, 한번 배당 대비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미넨과 이제 맨유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호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팀버 그리고 이제 토마스 파티가 결장 중이고, 지금 이제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뭐 이번 경기에서 좀 결장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마르티넬리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좀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초반에 그런 기대에 비해 좀 다소 아쉬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경기를 봤을 때도 좀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없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힘들게 좀 이기는 경기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대비해서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지금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좀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뭐 에르디비시에서 가장 지금 경기력이 좋은 팀은 뭐 페노르트와 이제 더불어서 지금 PSV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작년에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이제 그때는 홈에서는 좀 아스날이 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는 이제 1년 전에 PSV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아스날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PSV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전처럼 약간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아스날 상대로 좀 위협적인 모습도 좀 줄곧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아스날에도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PSV가 좀 대등하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좀 아스날 승이 그렇게까지 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충분히 이제 호벤이 비빌만한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뭐 아스날이 그렇게까지 뭐 끌리는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로 가져간다면은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네 2.5 프랜승 볼게요. PSV 2.5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요 정도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대 이제 호벤 경기.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가 대 이제 나폴리.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가도 이제 뭐 포르투갈 리그 내에서 좀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그런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에서 라치오 상대로 지고, 그리고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이제 제노아 상대로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처음 시작과는 달리 좀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보다 좀 전력이 약해진 게 좀 조금씩 좀 결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나폴리는 하루빨리 좀 분위기 전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또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양 팀 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뭐 점유율이 우세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뭐 최근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수비도 수비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 전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루즈하게 좀 경기가 진행되지는 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우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나폴리였다면은 좀 이제 홈 브라가 상대로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폴리가 과연 홈 브라가 상대로 이제 포르투갈 원정까지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살짝 좀 의문인 상황이긴 해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좀 최근 흐름이나 그런 것 같이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원정 나폴리의 그런 승을 가져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홈인 브라가 쪽 사이드로 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브라가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거는 뭐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브라가 대 이제 나폴리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인터밀란.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좀 생각보다 좀 무승부를 좀 많이 캐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무승부를 캔 경기들을 보면은 소시에다드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초반에 리드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후반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좀 기록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소시에다드가 뭐 리드를 좀 지키는 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뭐 이제 무승부가 좀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도 약간 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지금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AC 밀란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리그 전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수 방면에서 모두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분위기 경기력만 봤을 때는 지금 소시에다드에 비해서 인터밀란이 훨씬 더 좀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대회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소시에다드나 이제 인터밀란이나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제 인터밀란과 달리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은 인터밀란이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이제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좀 공략해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인터밀란이 현재 뭐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최근 뭐 경기력도 워낙 좋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지금 완전히 지금 최상이다 보니까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볼게요. 인터밀란 승에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본다면 햄무. 네. 아무래도 이제 소시에다드 홈이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좀 호락호락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 인터밀란이라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인터밀란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네, 요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경기로 내가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랑스. 자, 물론 뭐 이제 지난 시즌이었으면 몰랐을까 이번 시즌 랑스는 좀 굉장히 지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세비야 이제 햄무 보지만 근데 이제 세비야가 아직까 뭐 직전 경기에서 뭐 이제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했긴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세비야 경기력이 완전히 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삽질을 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세비야 뭐 사이드보다는 고배당으로 그냥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네, 2.5 기준은 요건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왜냐면 이제 세비야도 뭐 지금 현재 이제 공격이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공격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 벤피카 대 이제 잘츠부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건 벤피카 승.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2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곧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